자, 11번 문제는 진수 자리에 이렇게 1차식이 들어온 게 아니면, 선생님이 1차식이 아니면, 얘처럼 1차식이 아니면 이걸 내가 치환하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얘 자체를 t로 치환을 하자. 자, 그럼 얘는 로그 t가 된 거잖아, y는. 그럼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고, t라는 게 지금 이 분수함수 꼴이 되는 거지. 그런데 자, 이거 CF하고 꼭 필기. 분수함수를 해석할 때는 꼭 분모에 x 개수가 1이 아니면 1로 만들고 해석을 하셔야 어떤 계산 실수가 없이 딱 깔끔하게 계산이 되거든. 만들고 계산, 이걸 명심합시다. 자, 그럼 얘도 꼭 그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동시에 곱해줘.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얘는 점근선이, 자, x는 1이다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 거,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겠죠. 분모가 0 되는 값, 이 x의 점근선, 그 다음에 요 x의 개수의 b, 1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가 y의 점근선 역할을 하게 되지. 그치? 그리고 이때 방향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얘를 이제 우리가 식을 변형을 했을 때 이 분모 자체가 0이 되는 값을 얘한테 대입을 해주는 거야. 다시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 대입을 해줘. 이걸 외우세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 대입해서 얘는 1을 넣으란 얘기지. 1을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000이 되지. 그래서 얘처럼 음수가 되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만약에 자, 분모가 0 되는 값을 분자에 대입 시 양수면, 정리를 해줄 테니까 기억하자.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음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유리함수에서 다 배웠을 거고, 혹시나 이 개념이 왜 이런지 궁금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원에서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쌤이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음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가 지금 쌤이 y는 마이너스 1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t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t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점근선이어야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겠지. x는 마이너스 1이 1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부터 1보다 작은 쪽까지만 관찰하라는 건데, 얘가 점근선이라는 건 위로 그냥 한없이 쭉 올라가는 거잖아, 위로.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얘한테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지금 20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000이라서 얘가 1000이다가 나오겠지. 됐지?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000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1000보다 큰 모든 값들은 다 얘가 무한히 위로 올라가니까 계산되어 나오는 거지, 이 t값으로서. 그래서 이때 t의 범위는 1000보다 크다라고 이제 우리가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 치역 구하라 했잖니. 치역이라는 거는 함수값이지, 즉 y값인데 치역은 이렇게 범위로 나오게 되는데, 범위라는 것 자체가 최대부터 최소까지잖아. 그러면 우리는 치역 구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최소 최대값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그러면은 이 로그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지.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는 10은 얘가 1보다 크니까 이런 증가함수 꼴의 로그가 그려졌을 거고, 1000은 한참 뒤에 있겠지만 쌤이 여기다가 찍어서 보면은 얘는 여기가 3이죠.
1000보다 큰 쪽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3보다 큰 y값들이 모두 다 대응되어 나오겠지. y값으로서 이렇게 쭉.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12번.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래. 그랬을 때 이거의 역함수는 무엇이냐? 자, y는 이렇게 놓고 y랑 x의 자리를 세면 한번 바꾼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y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얘가 이제 답이 되겠지. 역함수. 그래서 y를 꺼내기 위해서 이 f를 없앨 거야. 근데 f의 역함수가 이게 g인 거니까 동시에 g를 합성시키자. 이렇게 왼쪽 편에. 얘는 g 합성 x라는 건 그냥 gx지. 그리고 g랑 f랑 역함수 관계니까 이거 두 개 사라지지. 그러면 이게 괄호 안에 있던 로그 2의 y 빼기 1이 튀어나오게 되고 다시 마이너스 1은 1로 2양 그리고 밑을 2로 취해주면 y는 2의 gx 플러스 1승이라는 이게 이제 역함수. 답이 5번이다. 그 다음에 13번은 지금 얘네 셋의 대조 비교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웠지? 자, 빠르게 한 번만 선생님이 설명하면 이렇게 되면 로그 a의 b는 0과 1 사이의 수가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로그 a, b는 1보다 크고 이렇게 되면 로그 a의 b는 음수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리고 이거의 역수, 이 로그의 역수라는 게 로그 b의 a가 얘 둘이 역수 관계인 거 알죠? 역수 취하면 0과 1 사이에 있던 건 1보다 커지고 이때는 역수는 0과 1 사이로 들어가지 1보다 컸던 거에 역수는 0과 1 사이지. 자, 이걸 토대로 생각해보면 일단 a가 제일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a는 지금 혼자 얘 둘 다 0과 1 사이의 숫자들로 되어 있지. 이렇게. 그리고 a 자체가 0.2로서 더 작은 값이 밑으로 와 있고 더 큰 게 이 진수로 와 있는, 즉 이 대소관계 만족되지. 더 작은 게 a가 더 작은데 a가 더 작은 게 밑에 와 있잖아. 0.2가 더 작은 게 밑으로 와 있고 더 큰 수인 b가 진수로 와 있는 이 상태. 그래서 a는 그냥 0과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작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 b하고 c는 얘는 둘 다 이 상황이 된 거지. 1보다 둘 다 밑도 진수도 크지. 그리고 밑이 더 작은 숫자로서 지금 로그가 쓰여져 있지. 그럼 더 작은 게 밑으로 와 있을 때의 상황은 이 로그 값들은 둘 다 1보다 크다라는 거야. 자, 이것도 혹여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그래서 얘 둘은 둘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B랑 C의 대조 비교는 다시 새롭게 해줘야 되고, 어쨌든 A는 제일 작겠지. 혼자 1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제 B랑 C의 대조 비교를 할 건데, B랑 C의 대조 비교는 자, 밑이 다르기 때문에 대조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밑을 통일시킬 거고, 그 다음에 대조 관계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빼본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야.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얘가 음수면 어떻게 돼? 이거 이항시켜서 A가 더 작다 이렇게 내 결론을 지을 수 있잖아. 만약에 크면은 B를 이항시키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대조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으로서 빼서 구할 거고, 이때 밑을 통일시키면서 뺄 거야. 그럼 자, B-C라는 거는 자, 얘는 밑이 2기 때문에 쌤이 2로 통일시켜 볼게. 이렇게. 이거는 밑변환 공식 쓴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들을 통분을 해줘. 통분을 해주면 그리고 여기가 통분한 거야. 여기 분자 분모에 로그 2에 20을 곱한 거야. 빼기 로그 2에 30이 뒤에 더 붙어 있지. 자, 그 상태에서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자, 로그 2에 20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니? 우리가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2 곱하기 10으로 뜯고 다시 10은 2 곱하기 5니까 이렇게 뜯어지지. 그럼 얘는 로그 2에 2제곱 곱하기 5지. 그럼 얘는 2 플러스 로그 2의 5가 되겠지. 그리고 로그 2의 3은 그대로 써놓고 빼기 자, 로그 2의 30 로그 2의 30도 여기 따로
30을 소인수 분해하면 30은 3 곱하기 10, 즉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지. 이제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5로 쪼개지겠다. 그러면 얘가 로그 2의 2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걸 전개를 하면 자 얘는 2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3 로그 2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분자가 정리가 되고 이때 얘랑 얘랑은 빼지지. 로그 2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로그 2의 5로 묶어보자.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럼 이때 지금 보시면 로그 2의 3은 1보다 크지. 왜냐면 로그 2의 2가 1인 거잖아. 로그 2의 3은 여기에 2보다 더 큰 3이 들어갔기 때문에 1보다 큰 상태야. 그러면 로그 2의 3이 1보다 큰데 됐죠? 이 로그 2의 3이 1보다 큰 거에서 이거 1을 얘둘을 먼저 계산한다라고 치면 1보다 큰 거에서 1 뺐기 때문에 양수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 2의 3 빼기 1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분자 자체는 그냥 다 양수들이지. 로그 2의 5도 양수고 그리고 분모도 양수기 때문에 이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B는 C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답이 요 순서대로 3번이 되는 거고 이때 방금 여기 맨 마지막은 다시 이렇게 봐도 돼. 로그 2의 3 빼기 1을 이 마이너스 1을 이 로그 2의 3의 뒤로 붙여주고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이 상태에서 로그 2의 3 마이너스 1로 묶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로 묶어주게 되면은 로그 2의 3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로그 2의 5가 들어가지고 요렇게 쓰여지는데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 이때 얘 자체는 얘가 1보다 크니까 얘 자체는 양수라는 거지. 로그 2의 3이 1보다 크니까 1 빼면 어쨌든 양수죠. 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 양수니까 양수라서 0보다 크다. 그러니까 C를 넘기면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여기 좀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일단은 여기 진수 자체가 나눠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얘를 빼기로써 이 로그를 뜯어주고 이때 로그 x를 선생님이 t로 치환시켜 볼게요. t로 치환시키게 되면은 t는 모든 실수가 되지. 로그는 치역의 모든 실수였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 자체가 t마 로그 3 t마 로그 2로 바뀌는 거야. 이때 최소값 구하라 했는데 얘는 t에 대한 2차 함수잖아. 그냥 단순히. 그럼 얘는 t에 대해서 로그 2와 로그 3에서 t축을 뚫고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되지. 그럼 추계방 정식은 로그 2와 로그 3의 중점일 테니까 얘는 2분의 로그 2 플러스 로그 3이 되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대입하면 이제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을 여기 t 자리에다가 둘 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답이 계산만 해주면 답은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혹시나 이거 계산 못할까봐 그냥 끝까지 해줄게.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 대입을 했을 때 얘가 이거랑 이렇게 되지. 지금 통분을 해줘야 되겠지. 이거 2분의니까 얘도 이렇게 2분의로 통분을 해주고 이거 빼면은 로그 2 빼기 로그 3 이렇게 만들어지고 뒷덩어리도 마찬가지 통분 2분의로 이렇게 처리하고 통분하면 로그 3에 빼기 로그 3 로그 2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한번 이쪽으로 꺼내 놓고 얘랑 얘랑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마이너스를 한번 꺼냈더니 이게 두 개 똑같아서 제곱이 되지. 그러면 로그 3에 빼기 로그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앞에 있었지.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곱해져서 4분의 1이 생겼겠지. 그럼 얘는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는 붙어있는 상태고
로그 3에서 로그 2 빼면 로그 2분의 3이지. 그래서 이거의 제곱. 답이 1번이 된다. 자, 그 다음 15번은 이거 별표 치시고, 이런 게 보통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야. 모의고사형 문제고, 선생님 이거 푸는 걸 잘 보셔야 돼. 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문제인데, 지금 일단은 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 지금 X축이 있고 Y축하고 X축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 상태로 얘는 Y절편이 2짜리, 그리고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X절편도 2짜리, 이런 1차 함수고, 그리고 이 두 로그 함수들은 정점인 1,0을 지나는 상태고, 밑이 3이 더 크기 때문에 걔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지. 이랬을 때 이 교점들이, 자, 여기가 x1, 그 다음에 y1, 그리고 여기가 x2, 쭉 가면 여기가 y2죠. 자, 여기까지 그림을 다 그린 상태에서 이제 풀면 되는데, 이때 여기 CF하고 한 가지만 필기.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이런 모의고사형 문제에서는 y는 x를 좀 활용해서 풀어 나갈 때가 많아. 활용할 경우 많다.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꼭 기억하자. 됐지? 그리고 또 CF, 이런 식들 있잖아. 이런 식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니은은 쌤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얘는 기울기의 대소관계로서 풀어나갈 거야. 기울기의 x진가량분의 y진가량 아시죠? 자, 이걸로 해석을 할 거고, 기울기로 해석. 그리고 얘는 쌤이 디귿도 이제 두 가지로 풀이를 해줄 건데, 얘는 어떤 넓이로서 해석을 해줄 거야. 이해되지? 자, 그 상태로 그럼 쌤 풀어보면 일단 기억부터 x1이 y2보다 크냐고 했잖아. 그럼 x1이 지금 여기에 있는 값, y2는 요거네. 그런데 육안상으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가 이만큼 길이보다 길 거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면, 그러면 x1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본 거고, 조금 정확하게 진짜 x1이 더 왜 크냐 y2보다, 이걸 쌤이 비교해 줄 건데, 그때 방법이 지금 둘 다 같은 축에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x1이고 여기가 y2면 이만큼 길이가 x1, 여기 원점이라 했을 때 이만큼 길이가 y2이기 때문에 x1이 y2보다 확실하게 더 크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y2는 y축 위에 있는 상태고 x1은 x축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가 좀 애매한 거잖아. 얘처럼 같은 축에 있으면 비교가 편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축으로 통일시켜 줄 거야, 이 둘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때 y는 x라는 걸 이용을 한다. 자, 근데 y는 x와 얘랑은 연립할 수 있지. 자, 선생님 y는 x를 그리게 되면 y는 x랑 이 두 1차 함수 연립하면은 1,1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1,0이었잖아. 이렇게 여기가 정확하게 1,1이 된다. 그래서 y는 x는 이런 식으로 생긴 얘가 y는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x까지 그린 다음에 생각해보면 y는 x 위에 점들은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가 y2라는 거는 여기를 y는 x까지 찍고 내려와서 보면 여기도 y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지? y는 x 위에 있는 점은 x, y 좌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y2가 x축 위로 옮겨졌잖아 이젠. 그러면 x1의 길이는 이만큼, y2 길이는 훨씬 짧지 지금. 그래서 기억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니은은, 자, 얘를 x2 빼기 x1으로 양변을 나눌 거야. 그럼 x2 빼기 x1으로 나누면 얘가 0이면 못 나누는데 x2하고 x1의 값은 다를 테니까 나눠도 상관이 없지. 0이 아닐 거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됐을 거고,
이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기울기로 해석을 하려고 여기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 상태에서 이 둘의 자리를 바꿔줘봐. 이 둘의 자리를 바꿔주면은 x1 빼기 x2가 되지. 그럼 얘는 x1, y1과 x2, y2 사이의 기울기인 거 이해되니? 얘에서 얘 뺀 거 분의 얘에서 얘 뺀 거가 됐잖아. x끼리 뺐고 y끼리 뺀 걸 나누면 이게 기울기지. 그러면 얘는 지금 아까 여기에 있던 이 두 초록색 점들 사이의 기울기라는 거잖니.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아까 이게 마이너스 1짜리였지. 그러니까 이 초록 색깔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다가 답이 맞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가 되고. 자, 이제 마지막 디귿. 디귿은 여기 지금 x1하고 y1이 곱해져 있잖아. 근데 여긴 자세히 보니까 x1하고 y1은 보면은 여기 x1이라는 게 이만큼 길이로 볼 수 있지. 우리가 이만큼의 길이. 그리고 y1이라는 건 이만큼 길이로 볼 수도 있지. 그렇게 보니까 자, 요 직사각형 셈이 노란 색깔로 이렇게 변을 따라 긋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얘가 된다라는 거 이해됐니? x1이 가로, y1이 세로 길이잖아. 자, 그리고 이번엔 x2 곱하기 y2라는 게 x2가 이 길이지. 이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 그리고 y2라는 게 이만큼 길이지. 그러면 x2 곱하기 y2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분홍 색깔의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노란 색깔이 얘고 얘가 분홍 색깔이잖아. 그랬을 때 뭐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 노란색 직사각형과 분홍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셈 비교를 하는 법을 보여줄게. 일단 이 노란 색깔하고 분홍 색깔은, 자, 노란 색깔은 이렇게 생겼고 분홍 색깔은 이렇게 생긴 상태잖니? 그러면 이만큼은 어떤 거야? 어차피 겹쳐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넓이를 둘 다 빼줘. 그렇게 되면 노란색에는 이 체크 표시된 부분의 넓이만 남고 분홍색에는 이 하트 표시한 부분의 넓이만 남잖아. 그래서 이 체크 표시된 넓이가 하트보다 더 넓이가 크다면 그러면 이 전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더 크다라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체크 표시가 더 큰 넓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낼 건데, 이때 이 증명은, 자, 여기 45도라고 쌤 체크해놨던 거 이거 있죠. 얘 또한 이 기울기 주어져 있는 이 직선에 45도였던 거, 이걸 이용해서 풀 건데, 자, 보시면 얘가 45도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 45도일 거 아니야. 그리고 쌤이 이렇게 점선으로 그어 놓은 거, 얘 자체가 x축하고 평행하게 그어 놓은 거지, 이거 자체는. x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도 동위각으로서 45도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여기 지금 x축의 수직으로 우리가 수선해발을 내린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겠죠. 그러면 여기 삼각형을 쳐다보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겠니? 여기 45도, 45도, 90도짜리니까. 한마디로 여기 길이가 두 개가 똑같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둘이 길이가 같다는 거는 지금 우리 그림상에서는 이 길이하고 이만큼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어디냐면 아까 선생님 체크 표시했던 이 위에 거 직사각형의 이 세로 길이랑 여기 하트 표시했던 이 직사각형의 이 가로 길이가 현재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얘가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45도, 45도, 90도짜리 직각 이등변이라서 여기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직사각형이 하트보다 넓이가 크다라는 거는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넓이일 텐데 한 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남은 변의 길이 이만큼이 얘보다 더 길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이만큼 길이가 뭐였는지를 잘 보니까 이만큼 길이는 자, 여기죠. 해당되는 데가 걔가 이 x1의 값하고 똑같지. 그래서 이 길이는 x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는 여기가 되는 거지. 그거는 일로 쭉 내려가서 y축에서 보니까 y2가 되지. 그래서 이 길이는 y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 변 길이가 똑같은데 남은 변을 보니까 x1하고 y2네. 근데 아까 기억 풀면서 우리가 x1이 y2보다 크다를 이미 맞췄잖아. 그렇기 때문에 x1이 y2보다 크니까 이 넓이가 더 크다라고 인정을 해도 되지. 그래서 디귿도 답이 된다. 자, 이거는 여기 45도를 이용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울기로도 해석, 넓이로도 해석해서 푸는. 그래서 이 문제는 5번 이상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5번 이상. 연달아서 푸시지 마시고 하루 풀고 그 다음날 풀고 그 다음날 풀고 이런 식으로 5번을 연달아서 꼭 풀어봐.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지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 자, 그런데 이 디귿을 방금 선생님이 그냥 넓이로서 해석했던 거 말고 식으로도 처리가 되거든. 자, 식으로는 이 y1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잖아. 이 점 좌표가. 그러니까 y1이라는 거는 여기 직선에다 x1을 대입해서 만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x1 곱하기 y1인데 y1을 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점도 이 직선 위에 점이잖니.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되니까 y2는 2-x2지. 그래서 y2도 마찬가지로 얘로 바꿔줘. 그리고 이거 전개를 쭉 해서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은 자, 좌변으로 다 넘기면 얘가 좁아서 선생님 여기다 썼어. 좌변을 다 넘긴 게 지금 이 식이 되고 여기 좀 정리를 해주면 얘가 이게 이렇게 이 둘을 2로 묶어줄 수 있고 이 둘은 마이너스로 묶은 상태로 합차로 변형시키자.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우리가 묶어줄 수가 있지. 이거 합차에서도 x1 빼기 x2가 있기 때문에 묶어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이때 이게 0보다 크다 임을 보이면 되잖아.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요게 x1, 이게 x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었지. 그럼 x1하고 x2랑 비교하면 x1이 더 작잖아. x2보다. 그러니까 얘는 음수지. 그리고 x1과 x2는 둘 다 1보다 크고 2보단 작지. 1보다 오른쪽이니까 둘 다 1보다 크지. 근데 1보다 큰 두 개를 더하면 얘는 2보다 클 거 아니야. 근데 2에서 2보다 큰 걸 뺐으니까 이 자체는 또 음수가 되지. 그래서 음수 두 개를 곱하면 얘는 양수가 맞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써도 우리가 디귿이 맞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16번은 이 삼각형을 만드는 꼭지점을 선생님이 다 찍었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자, 이때 y는 로그 k의 x하고 이 삼각형이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연수 k의 개수. 근데 이 로그 함수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 1,0을 지나며 k가 자연수면 1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이 진수의 k가 있기 때문에 1은 포함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1보다 큰 상태고 1보다 크다라는 건 밑이 얘가 증가함수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방금 쌤이 그린 것처럼 그리면 얘가 이 직각삼각형하고 만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고 이때 우리가 끝에 경계점 두 개만 생각해 주면 돼. 얘가 만약에 우리가 알죠? 1보다 큰 상태에서 밑이 커지면은 그래프 자체가 1사분면 쪽은 오른쪽으로 튀어나간다 했잖아. 오른쪽으로 더. 근데 밑이 만약에 너무 커져 버려서 여기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 또 직각삼각형과 안 만나게 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적당하게 이 밑이 커야지 얘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언제 처음 만날 거냐라고 한다면 이 64,1을 지날 때 처음 만나고 그 다음부터 밑이 작아지면 점점점 얘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지겠지. 밑이 작아지면 이번에는 그래서 더 만나게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 밑이 너무 작아져 버리면은 이렇게 올라가져서 안 만날 수가 있지. 그래서 마지막 경계점을 생각하면 딱 15,4를 지날 때까지만 우리가 밑이 작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두 경계는 여기 15,4랑 64,1 지날 때로 잡아주고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64,1 지날 때에 K는 대입을 해주면 자 K를 밑으로 취해주면 K는 64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64부터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15,4 지날 때 15,4를 또 지나니까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K를 다시 밑으로 취해주면 K의 4승이 15다가 되겠지. 근데 K의 4승이 15가 되는 거는 얘가
우리가 암산을 하면 1 넣었을 때 얘가 1이죠. 1의 4승은 1. 그리고 2의 4승은 어때? 16이나 되기 때문에 15를 넘어갔잖아. 그러면 이 K는 1보단 크되 2보단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얘가 4고 16이니까 15는 그 사이수잖아. K는 1. 몇몇몇부터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자연수개수 세야 되니까 2부터 64까지를 카운트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63개가 있겠지. 자, 이제 17번은 지금 얘는 로그 4의 x가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된 상태고, 얘는 로그 2분의 1 x가 x로 똑같이 마이너스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된 상태지. 그런데 이 둘의 역함수를 fg라고 하래. 자, 그래서 쌤이 이 둘의 역함수를 구해볼 건데, 자, 먼저 로그 4x짜리의 역함수는 4의 x승인 건 알죠? 위치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이제 역함수 관계야. 그런데 얘를 선생님이 x축으로 마이너스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이 동그라미 친 함수잖아. 그러면 이 동그라미의 역함수는, 자, 역함수의 평행 이동은 선생님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 역함수의 평행 이동은 지금 얘 둘이 원래 역함수 관계였죠? 그랬을 때 이 평행이동 값 자체가 얘도 반대로 이동돼야 된다 했지. x축으로 이번에 그럼 q만큼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 시켜줘야 이 새롭게 탄생된 이 평행이동된 함수가 얘의 역함수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이것도 개념 시간에 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의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로그 2분의 1x짜리도 똑같이 x축으로 마피, y축으로 q만큼 이동됐지. 그러면 얘의 원래 역함수였던 2분의 1 x 승짜리도 얘도 거꾸로 움직여야 돼. x축으로 거꾸로 q, y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돼야 이 결과값들인 이 함수들끼리도 역함수 관계라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자, 이게 이제 얘가 fx고 이게 gx다 라고 알려준 거지, 문제에서. 자, 그런데 이 f랑 g가 1,4에서 만난다 했기 때문에 둘 다 1,4를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되지. 그래서 그 다음은 그냥 계산할 거라 지금 나머지 다 지우고, 자, 1,4 대입하면 얘가 4, 그 다음에 얘가 4지. 그러면 이게 PQ에 대한 방정식 두 개. 이 상태에서 연립을 한다. 두 개를 빼봅시다. 그럼 4의 1마큐승 빼기 2분의 1의 1마큐승은 0이다가 되지. P랑 4는 다 지워졌겠지. 그럼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얘 둘이 같다가 될 거고, 밑을 2로 통일시키자. 그러면 밑이 같은 상태라서 이 지수 두 개가 같겠지. 그러면 3q는 3이다. 즉 q는 1이라는 걸로 우리가 구해지고, q가 1이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 그러면 얘가 0이 되지. 그럼 2분의 1의 0은 얘가 0승은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 되고, p는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면 답은 10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일단 선생님이 이거 4개를 연결해서 만든 직사각형은 여기다 그려놨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줄 건데,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 1번이 정점 찾자 있지. 정점은 진수가 몇 되는 값, 1 되는 값을 찾으라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 2 넣으면 1 되잖아. 그래서 2를 여기다 넣으면은 얘는 1, 그럼 로그는 0이 되지. 2, 마이너스 4. 자, 두 번째. 점근선은 얘는 0이라고 놓으라 했지. 진수 이퀄 0이라 놓고 정리를 하면 x는 1이다가 점근선이 된다. 다음 세 번째, 증감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는 대칭 이동은 안 일어났지. x나 여기 로그 바깥에 마이너스가 없잖아.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떤 대칭 이동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대칭 이동은 안 일어났기 때문에 a의 가외 범위에 따라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증감을 이제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로그가 이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a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그럼 이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정점은 2, 마이너스 4. 자, 여기를 지나야 되며 점근선은 x는 1이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점근선 역할이 되는 거야. 분홍 색깔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감소함수면 로그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직사각형하고 절대 만날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 꼴이어야 된다가 되는 거야. 즉 a는 1보다 커야 된다고 확정이 되는 거고, 그때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이게 점점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지죠. a가 커질수록. 근데 얘가 만약에 너무 작으면 a가 이렇게 밑에, 즉 직사각형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보단 더 a가 커져야 돼.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끝에 경계, 여기가 정확하게 5,-1이지. 이 5,-1을 딱 지나는 순간부터 만나기 시작하고, 얘가 더 커지다 보면, 자, 어느 순간에는 딱 여기 끝 경계인, 여기 어디겠어요? 3,2지. 여기를 지날 때 요렇게 까지는 만나고, 얘보다 더 커지면은 이쪽에서 안 만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만나죠, 직사각형하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양끝 경계를 생각을 해서, 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3,2를 지날 때랑 5,마이를 지날 때를 찾아주면 되고, 지난다라는 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대입해서 찾아주면 답은 그냥 바로 나오거든. 3,2를 대입, 그럼 얘가 여기가 2가 되고 넘어가면 6이 되지. 그럼 a의 6승은 2다가 되고, 자 이때 얘가 최대값이지. 그래서 m의 6승은 2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5,마일 지날 때, 그러면 다시 저 로그 함수에다가 5,마일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넘어가서 3이 되고, 그럼 a의 3승이 4니까 얘가 최소값이지. 그리고 얘를 12승하라는 거는, 자 12승하면은 m도 12승, n도 12승이다가 되지. 이거 지수법칙 둘 다 12승이 되지. 그럼 이거는 12승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제곱을 해주면 4가 되죠. 자, 근데 이때 선생님은 한 가지 잘못 설명한 게, 우리 밑이 커지면 이 그래프 자체가 밑이 커질수록 더 일사분면적이 오른쪽으로 나간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얘가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더 위쪽으로 이렇게 들려 있는 게 밑이 더 작은 거지. 다시 한번, 밑이 클수록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홍 색깔이 밑이 더 큰 상태거든. 그러니까 위쪽으로 더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게 밑이 더 작은 상태인 거야. 자, 그리고 분홍 색깔이 밑이 더 큰 상태입니다. 밑을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가 아니라 이게 최소가 돼야 되고, 얘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분홍 색깔의 밑이 더 작다는 얘기지, 지금. 이때가 더 큰 거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12승으로 만들려면 제곱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n의 12승, 얘는 12승으로 만들려면 4승을 해줘야 되지. 이따 4제곱. 그러면 4의 4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4의 세제곱이 돼서 답이 64가 되겠다. 자, 이제 19번. 얘도 되게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일단 선분 5A를 x로 3, y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라는 건, 얘가 양 끝점을 생각해봐. 5는 0,0이고, 자, a는 지금 1,0일 거잖아. 그럼 얘도 둘 다 x로 3, y로 2만큼 이동시켜주면 원점은 3,2로 가 있겠지. 점의 평행이동은 더해주면 되지, 그대로. 그 다음에 1,0은 4,2로 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선분하고 지금 이 로그 함수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로그 함수라는 거는 얘를 어디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또 시켜놓은 상태인 거지. 평행이동. 그래서 얘가 너무 많이 평행이동이 돼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거나 왼쪽으로 가 있으면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어디 딱 지날 때 양끝 경계가 되겠니? 라 생각을 해보면 여기 3,2를 이렇게 지나게 될 때하고, 그 다음에 4,2를 이렇게 지나게 될 때, 이때가 양끝 경계가 되겠지. 그리고 이때의 a 값이 이제 최대 최소가 되겠지. 이 사이는 최대값 최소값의 사이에 있는 그때 a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3,2하고 4,2를 얘한테 둘 다 대입을 해줘. 3,2하고 4,2를 대입하면 3,2를 먼저 넣으면 이렇게 밑을 3으로 해서 이때 a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4,2를 넣으면은 다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거꾸로 들어갔네. 4,2를 넣으면은 이게 9가 되고, 얘는 4 더하기 a, 그때 a는 5가 되지.
그래서 이때 이 최대치수는 6하고 5라서 더하면 답이 11이 된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 20번. 자, 얘는 자취의 방정식 문제인데,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들어본 아이도 있을 텐데, 자, 얘는 어떤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나오면 이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거든. 자취의 방정식은 이거를 전부 다 여기 필기를 해두시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 암기를 한 순서대로 딱 풀어야지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자, 이 순서를 쌤이 미리 얘기하자면 구하려는 점을 x, y로 놓는다. 자, 이거 내가 순서대로 그대로 해볼게. 내가 구하려는 건 점 a잖아. 점 a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a를 x, y라고 놓으란 얘기야. 이해되지? 그리고 동점이 있으면 a, b로 설정을 한다. 동점이라는 건 움직일 동이거든.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꼭지점 c가 여기 위로 움직인다고 써있네. 그러니까 c가 동점이라는 거고 얘를 a, b라고 놓으란 얘기야. 그럼 3번 a, b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는데 이때 대부분 대입을 합니다. a, b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게 c가 어디 위에 있어? c는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다며. 그래서 얘가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이 되니까 대입을 해서 관계식을 세우자는 거야. 자, 여기까지 3단계까지 했지. 그럼 4단계 a랑 b를 이 xy로 나타내란 얘기야. 이때 도형의 성질이나 함수의 성질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얘가 직사각형이라며.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며. 그러면 A점은 C점보다 X좌표는 이만큼 작겠지. 왼쪽으로 이만큼 가는 거잖아. Y좌표는 C의 Y좌표보다 1만큼 크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A의 X좌표인 이 X는 C의 X좌표인 A보다 이만큼 작고 Y좌표는 이 C의 Y좌표인 B보다 1만큼이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A는 자 X 플러스 2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B는 Y 빼기 1이라 나타낼 수가 있지. 이게 A, B를 XY로, A를 X로, B를 Y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가 4단계가 됐고, 이제 마지막 이 두 개 세운 거를 3에서 세웠던 식, 3에서 세운 식이 얘지.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난다. 자, 이걸 대입을 해주면 자, A 대신 X 플러스 2, 그 다음에 B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어줘. 그리고 이제 Y에 대해 정리를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1만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얘가 이제 XY의 관계식이 얻어졌고, 이 XY가 점 A의 좌표였잖아.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얘가 답이 됩니다.